여러분 혹시 분명히 같은 단어를 썼는데도 말이 안 통하거나 오해가 생겼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왜 단순히 단어만 바꾸는 번역이 실패하는지, 그리고 진짜 해결책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글로벌 기업이 미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쓰고 있는 인재 선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 지사에서도 쓰려고 아주 공들여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써보니까 결과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랑은 완전 딴판인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는요, 바로 번역과 번안이라는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마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보통 번역이라고 하면 그냥 단어를 1대1로 바꾸는 걸 생각하잖아요. 애플은 사과로, 북은 책으로. 이렇게 언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지만 진짜 해결책은 바로 번안에 있습니다. 번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걸 넘어서 그 시험이 원래 측정하려고 했던 핵심 개념, 예를 들어 리더십이나 창의력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성 개념이 한국 문화에서도 똑같이 잘 측정되도록 전체 틀을 손보는 과정입니다. 언어는 물론이고 문화적인 배경까지 다 고려하는 훨씬 넓은 개념이죠. 자,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번역은 그냥 읽기 쉽게 단어를 바꾸는 데 집중하는 한 단계짜리 작업이라면 번안은 개념이 과연 동등한가? 결과가 공정한가를 따지는 복잡한 여러 단계의 과정인 겁니다. 아까 그 회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단순 번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번안, 대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다행히도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표준이 있죠. 바로 국제검사위원회네, 그러니까 ITC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일종의 번역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TC의 핵심 철학은 이 문장 하나로 요약됩니다. 한 문화에서 만든 테스트는 다른 문화에 가져갈 때 거의 새로 개발하는 수준으로 그 문화 맥락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정한 평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ITC는 아주 꼼꼼하게 6단계 과정을 제시합니다. 시작 전 조건부터 따져보고, 개발하고, 확인하고, 실제로 시험을 치르고, 점수 매기고, 해석하고,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까지. 와, 진짜 체계적이죠. 이것만 봐도 번안이 얼마나 정교한 작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6단계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핵심적인 단계 3가지만 콕 집어서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번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딱 하나를 먼저 물어야 해요. 우리가 측정하려는 이 개념이 이 새로운 문화에서도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만 통하는 개념을 묻는 시험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면 그 시험 자체가 그냥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먼저 이런 문화적인 적합성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누가 번역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한국어, 영어 둘 다 할 줄 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번역하려는 언어의 원어민인 건 기본이고요. 지금 현재 그 문화권에 살면서 살아있는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 시험이 다루는 주제나 검사 원리 같은 전문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정말 조건이 까다롭죠? 자,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해 번안을 마쳤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완벽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특정 문화권 사람들에게 불리한 그런 편향된 질문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과연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통계라는 과학적인 돋보기가 등장합니다. 차별기능문항 분석, 줄여서 DIF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똑똑한 방법이에요. 전반적인 실력은 비슷한 미국인과 한국인 집단이 있는데 유독 어떤 한 문제에서만 계속 한국인들의 정답률이 낮게 나온다? 그럼 그 문제에 뭔가 함정이 있다는 신호인 거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금전등록계 같은 낯선 단어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로 문제 있는 문항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고치거나 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기술적인 이야기였죠?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현실에서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이게 우리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숫자 하나가 많은 걸 말해줍니다. 30.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피사가 번연되는 언어의 수입니다. 무려 30개가 넘는 언어로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번역 과정이 없다면 전 세계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공정하게 비교하겠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이게 비단 학생들 시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다국적 기업의 채용 시험,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IT 같은 전문 자격증,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위한 정신건강 진단,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함께 치르는 대학 입학 시험까지 공정성이 생명인 이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번안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하고 과학적인 과정은 딱 한 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혹시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말로 사과와 사과를 제대로 비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시험이라는 창을 통해서 번역 너머의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언어의 함정이 과연 시험에만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하는 비즈니스 협상이나 외교,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